제25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뒤에 현재 법무법인 2 고문 변호사이며 경희대 법대 겸임교수와 세종대학교 석좌교수인 주광일 박사는 지난 2019년 12월 28일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운동본부 초청 시국 강연회에서 지금의 문재인 주사파 정권 타도를 위해서 윤석열 현 검찰총장과 전광훈 목사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도부수로 등장하며 자유민주주의 승리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잘못된 정권 타도를 위한 운동은 태극기와 성적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는 데 그치고 있지만은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구국의 역군으로 이들 3명을 거론하며 지금과 같은 정권 타도의 함성이 곧 실효를 거두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는 사실은 평생 검사를 천직처럼 했습니다. 1965년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사법시험 5회에 합격을 해서 천직으로 알고 검사 노릇을 했습니다. 군검사 3년 그리고 민간검사 27년 30년을 검사 생활을 하면서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저 자신이 고생스럽고 저 자식을 아주 고장스럽게 만들더라도 오로지 소셜 자시티스, 사회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 내가 태어난 본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꼭 40년이 지났는데요.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되셨을 때 그 다음날 바로 11시에 서울지검 검사로서 파견돼 가지고 전두환 본부장 휘하의 지휘를 받으면서 그 살인범들 김재규 이하 6명을 직접 제가 민간검사로서 조사해서 군검찰관에게 넘겼던 사실이 엊그제 같습니다. 또 1979년 11.6 다음날 27일 날 제가 현장 검증 그 청와대 앞에 안기부 안가를 현장 검증하고 또 청와대 처음으로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의 시신을 제가 검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코로나 이 사체 검사관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는 검사가 언내추럴된 비자연적인 죽음 변사제된 검시를 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있는 상태이지만은 민간 검사인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검시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두환 본부장이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바로 되셔서 8년 가까이 7년 남짓 이상을 대통령을 하시면서 저를 많이 아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검사실을 지켰습니다. 지금 지나고 생각하면은 제가 36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를 가장 아꼈던 분이 전두환 지금 살아있던 그분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여기 LA에 계신 지도자 어른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저는 검사가 제 천직이니까 그대로 검사 생활을 계속하고 그분이 대통령이실 적에 오히려 지방으로만 돌아다녀서 저는 그 가족하고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그 군인 가족들이 늘 가족하고 떨어져서 단신부임해서 살듯이 참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또 하나 평생 학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검사하는 도중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도 받고 또 나라에서 유학을 보내주셔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 1년 연수를 했는데 그때는 74년도인데 우리나라에서 예산이 없어서 유학생을 못 보냅니다. 미국 정부의 체크를 받아서 미국
정부에서 수업료를 내주어서 제가 1년 연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아직도 다 못 갚은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쭉 하다가 서울 고검장이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굽신대지를 않고 오로지 또 저는 일선 검찰에 나오면은 특별수사검사만 했습니다. 이 특별수사검사라는 것은 검사를 했더라도 안 해본 분들은 잘 그 생활의 단면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수사검사는 사건을 절대 배당을 안 합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놀라면 완전히 책만 보고 신문만 보고 살 수 있는 게 특별수사검사입니다. 한번 수사가 되면은 열흘이고 보름이고 집에 못 들어가면서 전신변력을 하는데 이번에 어저께 조국이라는 친구를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을 했다. 어떤 후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직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밤을 새면서 근 2달 이상을 수사한 검사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잘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눈에서 피가 나려고 들 겁니다. 검사라면은 그 어느 판사인지는 몰라도 요만한 비유가 있다면 24시간 묻혀서 잡아들려고 들 겁니다.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부장검사가 되고 차장검사가 돼서 검사들을 가리킬 때 너희들은 제일 나쁜 놈을 잡아 넣어야 된다. 나쁜 놈을 적은 악은 경찰 맞추면 되니까 그 악을 잡아 넣어야 된다. 앞만 보고 가라. 이게 특수검사의 생활입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요. 조국이를 위해서 16개 압수수색을 했다. 할 때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거 쇼 아니냐. 문재인이고 자꾸 이거 쇼 아니냐. 저는 그때 이 윤석열이란 지금 총장이 특별검사, 특수검사 출신입니다. 이 친구가 특수검사의 혼이 있구나. 스피리트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건 쇼일 수가 없다. 쇼일 수가 없다. 두고 봐라. 쇼를 해가지고는 몇십 명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일이 될 수가 없다. 처음부터 지자는 지휘를 사령관이 하면은 그 게임이 안 된다. 두고 봐라.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는 서방세계의 자유국가의 심볼로서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로에 빠져 있는데 저는 감히 그래도 세 사람의 스타라고 그럴까요? 슈퍼스타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다행히 제가 얼굴을 아는 사람이고 한 분은 모르는 분인데 첫 번에 모르는 분을 얘기를 하자면 전광훈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한 10여 년 이상 10몇 년 아래 연령이시겠죠. 저는 참고적으로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신교 목사님이 너무나 고맙고 그분은 이 문 정권이 망가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지키고 있는 모든 자유 시민들의 이런 한거를 영성적 차원으로 올린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건강하시고 그분이 더욱더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올바른 나라,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리는데 큰 하느님의 역사를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사실은 32살까지는 감리교회 그리고 대학교 때는 장로교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일주일마다 듣고 자랐는데요. 32살 때 춘천검사를 하다가 거기 신부님한테 친해지다가 보니까 이분이 천주교로 오라 해서 천주교 신자로 바뀌어서 저는 뭐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훌륭한 분은 더 좋고 다 하느님으로 가는 조금 다른 길이지만 같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저기 뒤에 앉아있는 집사람은 제가 천주교 영서를 받을 때 같이 처음으로 영세를 받고 그 전에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개신교의 어떤 목사님 그 예배의 설교를 듣는 게 전혀 익숙지가 않고 조금 이렇게 아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난 3년 동안 2016년 11월 말경부터 37개월 동안 언제든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온이 30도의 뜨거운 여름이 되든 영하 10도의 겨울이든 함께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5시간, 6시간, 어떨 땐 10시간을 헤매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서 후손들한테 넘기고 죽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요즘 우리 집사람도 청와대 앞에 광야교회에 가서 주저앉아서 예배를 보고 저보다도 더 잘합니다. 전광훈 목사님 설교를 더 유튜브로도 듣고 가서 직접 듣고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면은 천주교 신자 하나가 개신교 현자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자유국가로서 이끌어 나갈 자유체제를 지킬 스타의 하나는 황교안이라고 봅니다. 황교안이는 잘 아시다시피 법무장관을 했고 총리를 했고 또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몇 달은 대통령 대행까지 한 분인데 조금 개인적인 뭐는 말씀드려서 뭡니다만은 제가 잘 압니다. 15년 정도 경기고등학교 후배인데 시험은 제가 5회고 23회니까 한 18회 차이 되면서 거느려 보진 못했지만은 그 친구가 임관되고 나면서부터 늘 저를 따르고 늘 격려를 해주고 하던 입장이라 지난번 11월 2일 날 단식을 했을 때는 진짜 저는 동정으로 한 끼를 계속 함께 단식을 하고 거의 매일 나가서 밤늦도록 그 주치한테 빨리 이거 죽이겠다 사람 죽이겠다 다행히 죽지는 않고 하느님께서 더 큰 일을 하고 오라고 했는데 큰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 제도권에서 제1야당의 위치라는 것은 누구도 그 중요성을 디나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쭉 저와 같이 검사 노릇이나 하고 법무장관하고 총리 하다가 정말 험한 길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살려 돌려 보내주신 하느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6일째인가 7일째인가 8일째인가 마지막 날 제가 밤 9시까지 거기 주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김철수 박사라고요. 마침 지금 그 자유한국당 무슨 위원장을 하는데 저 재정위원장인가 하는데 그분 하고 같이 있으면서 빨리 보내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의사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와 보니까 11시 반에 의식을 잃어서 갔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근데 그 다음 날 새벽에 5시인가 6시에 저한테 카톡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신호가 와서 정말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분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보다도 더 깨끗하고 저보다도 더 훌륭한 후배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 친구가 저 총리를 할 때 대행을 하면서 어떻게 탄핵을 못 맡았냐, 못 막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줄 알겠습니다만은 저도 공익을 위해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하는 생각으로 공직을 수행했습니다마는 그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 기울어진 판에서 뭘 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때를 넘기고 목숨을 바쳐서 구국의 신념으로 나타난 것이 자유한국당 대표로 출전해서 당선된 것이 또 그 황교안의 길이 아닐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분은 현직에 있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는 전혀 그 친구가 저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을 대통령 인사권 가진 사람이 안 시켰기 때문에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서울 고검장이 됐을 때는 1997년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선거가 있었는데요. 12월 6일인가 선거가 있었는데 이회창 씨가 낙선이 되고 김대중 씨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 직전에 여러분들 재미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직전에 제가 서울고검장 할 적에 선거 한 석 달 정도 남겼을 적에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비자금이 많다 그 여러 가지 정치 자금에 대한 의아스러운 점을 다 모아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공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한테 고소를 했는데 그때 대한민국 검찰에서 생전 안 하던 고검장 회의를 했습니다. 고검장은 대한민국에 5명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장 시니어인 서울고검장이고 반발자국 옮기면 검찰총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나 했는데 그때 총장하던 분이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공당의 고소가 들어와 있는데 수사를 안 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소방서에서는 가짜 허위의 화재 신고가 와도 출동하고 보지 않느냐. 총장 어려울 때일수록 옳은 길로 가시오. 좁은 길로 가시오. 그런데 결국은 수사를 유보한다는 며칠 후에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수사 유보라는 소리를 검사되고 나서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때 대한민국은 정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지금 그 권익위원장의 전신입니다만은 그 위원장을 주신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어떻게든지 이 충청도 촌놈이 인천에서 자라서 고검장까지 됐으면은 됐습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여간 제가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3년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또 세계 엄부즈만 협회의 부회장이라는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IOI 또 선출이 돼서 대한민국 이 법조계에서는 국제기구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선출이 됐던 것도 처음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국내 로컬 신문에도 조금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로서는 굉장한 영예로 생각하고 만약에 한 3년 정도 더 근무했더라면은 제가 프레지던트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박영수 특검 때 실무 검사로서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에 있어서 많은 실무적인 검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총장이 됐을 적에 그야말로 문재인의 앞제비 권력의 죽으로서 그냥 춤이나 추는 검찰상을 비워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고 또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대통령으로서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믿고 주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이라는 직은 문제가 되지 않고 목숨도 건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국 여행을 오기 전에 제가 그 비서한테 나 아무개인데 핸드폰 전화를 주고 좀 리턴콜을 해달라 했더니 아예 1시간 반 이후에는 안 되겠습니다 뭐더니 빨리 끝났는지 1시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딴 얘기할 거 없이 너는 자중자애고 네 명주를 지켜라 황교안이한테 하듯이 제가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그 사람 기대해 봅시다. 제가 오늘 초대면하는 그야말로 이 거대한 나라, 이 위대한 나라 여기에 사시면서 오히려 국내에서 자유를 위해서 토요일 날마다 기껏 태극기 흔들고 성적이 흔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말 그 이외엔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이기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켜낼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금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잘 안 보이던 이런 의인 세 사람이 우리 한반도에 태어나서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소소한 허물을 눈여겨볼 일이 아니라 그분들의 큰 뜻이 실현되도록 밀어주고 힘을 합해준다면은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이국 땅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이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세계 11위, 12위에 상당하는 경제 대국까지 성장한 우리의 이 큰 성취가 절대 주사파 요 집권 현재 이 사람들한테 다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까 제일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광훈 목사님이 이미 이 지난 3년간 애국 시민들의 어떤 이러한 그 애국 활동이 큰 영적으로 승화시킨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서울에 12월 28일 날 마지막 토요일 날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와 있더구만요. 여러분들 여기 이국에서의 이 생활이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우리 국내 자유우파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늘 잊지 않고 우리 150만이 넘는다는 이 LA 카운티의 모든 교민들이 이 미국 사회에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의 어떤 큰 성취를 한 심볼로서 이 코리안 커뮤니티가 성장하기를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 두서없는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